같은 리듬 게임이면 뭐 태고의 달인 같은 거? 아니면 저는 DDR 이런 거. DDR 궁금하네요. 페이커님 DDR 하시는 거 궁금하긴 합니다. 아이고 또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과학 커뮤니케이터 궤도입니다.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우리 페이커님 홀 오브 레전드 공개가 됐죠 이미? 네네네. 네, 와 정말 대단한 일 아닙니까? 어떠십니까? 일단 이렇게 홀 오브 레전드에 제가 이렇게 커넥돼서 너무 영광이고, 또 라이엇에서 또 저를 이렇게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당연히 뭐 모르시는 분 없으시겠지만 간단히 한번 제가 우리 페이커 선수님 기습숭배 한번 하겠습니다. 리그 오브 레전드 월드 챔피언십 역대 최다 우승, 최초 2회 연속 우승, MSI 최초 2회 연속 우승, 메이저 국제대회 최다 우승, 최다 결승, 통산 100승 달성한 유일한 선수, 라이엇 게임즈 주관 모든 국제대회 우승한 최초의 선수, 모든 메이저 국제대회 MVP 선정된 최초이자 유일한 선수, 리그 오브 레전드 월드 챔피언십 역대 최연소 우승 미드라이너, 최고령 우승 선수, 리그 오브 레전드 월드 챔피언십 역대 누적 최다 경기, 최다 승, 최다 킬, 최다 어시스트 기록 보유자. 야, 이게 사실 한 사람이 이룩했다라고 보기에는 좀 믿기 힘든 기록인데, 와, 살아있는 레전드, 리그 오브 레전드계에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최고의 선수 페이커님입니다. 야, 정말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정말 뵙고 싶어서 지난번에 잠깐 뵀을 때 뇌과학 책을 선물 드렸는데, 맞아요. 네, 좀 읽고 계십니까? 네, 제가 뇌과학 책 선물 주신 거 하나 읽었고. 벌써 읽으셨어요? 네. 몇 권 더 갖고 올 걸. 이렇게 금방 읽을 줄 몰랐어요. 네, 재밌어가지고. 네. 네, 고맙습니다. 잘 봤습니다. 평소에 제가 알기로 정말 많은 책을 읽고 있다고 들었는데, 최근 들어 이제 과학책도 많이 읽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과학에 관심을 갖게 되신 계기가 있나요, 혹시? 과학책은 제가 사실 최근에 좀 많이 읽긴 하지만 원래도 많이 좋아했고, 그리고 제가 원래 학교 다닐 때도 좀 과학 이런 거 좀 좋아하기도 하고, 네, 그러고 있습니다. 배우는 것 자체를 즐기시죠? 네, 뭐 배우는 것도 되게 좋아하고 저는 중요하게 여겨가지고. 그렇죠.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게 그 신경과학적 관점에서 봤을 때 네. 게임을 하는 활동 자체가 곧 학습 과정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뇌과학 관점에서 학습이란 게 뭐냐, 뇌 구조와 기능의 변화를 일으키는 과정이다 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1998년에 네이처지에 보고된 연구에 따르면은 게임 중인 사람 뇌 안에 선조체라는 부위에서 도파민이 분비된다 라는 게 발견됐어요. 네. 도파민 하면은 그 좀 중독같이 좀 부정적인 측면이 많이 부각을 드러내고 있는데, 실제로 정상 수준으로 분비되는 도파민이 보상과 학습 과정을 통해서 그 과정을 하는 필수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네. 이게 뭐냐? 결국 학습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게임을 통해 도파민이 분비되시는 과정을 항상 겪고 계시니까 그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 배움의 과정이다. 그러니까 항상 배우는 분으로서 저도 마찬가지로 항상 공부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좀 약간 동질감이 느껴지는데, 그래서 아마 책도 많이 보시면서 계속 배워나가시는 거 아닌가. 앞으로 또 더 배워보고 싶은 게 있으세요? 저는 뭐든지 배우는 걸 좋아해가지고 작년에는 좀 피아노도 조금 많이 했었고, 악기도. 네, 피아노를 많이 했었고, 네. 올해는 수영을 좀 배우고 있는데, 제가 수영을 원래 아예 못하거든요. 뭐 좀 여러모로 좀 이제는 다양한 거 좀 해보려고. 그렇게 어렵지 않으셨어요, 수영? 네, 수영은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역시 페이커 선수. 인류 역사에서 인간의 뇌 기능을 발달시킨 것 자체가 사실 놀이, 게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게임을 잘하시니까 배움 자체를 잘하신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전문 분야에서 필요한 인지 기능을 확인하려고 뇌과학자들이 굉장히 많이 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분야를 생업으로 하는 프로와 그렇지 않은 아마추어의 뇌를 비교하는 건데, 페이커 선수가 보시기에는 그 프로 선수와 아마추어 선수가 어떤 차이가 좀 있을까요? 뭐 아무래도 프로 선수들은 좀 숙달돼 있다 보니까 뇌 활성도가 조금 다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뭔가 뇌에서 좀 다른 부분이 있을 것이다. 그렇죠. 실제로 아마추어 선수와 프로 선수의 뇌파를 측정해가지고 과연 뭐가 다른가를 비교한 연구가 있습니다. 이때 그 다중 물체 추적 능력, 정신 집중력, 시간 공간 주의력, 이 세 가지가 확실히 좀 다 차이가 있었대요. 뭐 다중 물체 추적 능력은 워낙 잘 하시는 거잖아요. 여러 개의 물체를 순간적으로 다 추적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정신 집중력은 얼마나 깊이 몰입하고 집중할 수 있는가. 그리고 시각 공간 주의력 같은 경우는 시각적으로 인지한 정보를 공간적으로 처리하고 이해하는 능력인데, 요거 쉽게 말하면 이제 맵을 읽는 능력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프로가 되려면 아마추어 선수들이 뭘 더 해야 되는가. 그런 측면에서 우리 페이커 선수가 프로 선수를 준비하는 분들에게 이런 것들을 좀 연습하면 좋겠다, 이런 좀 팁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롤 같은 경우에 잘하려면 일단 좀 많이 하고 분석하는 자세로 게임에 임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또
집중력이 굉장히 좋으시잖아요. 아, 네, 요즘 좀 떨어지긴 했는데 아. 그래서 저는 좀 좋은 편인 것 같긴 합니다. 어릴 때부터 집중력 좋다는 소리를 많이 들으셨습니까? 어렸을 때 좀 많이 듣긴 했습니다. 아. 네. 혹시 뭐 약간 일화 같은 게 있나요? 뭐 그냥 산만하다는 얘기는 진짜 들은 적이 없어가지고 근데 아. 주변에 이제 들어보면은 막 어렸을 때 막 산만했다 이런 얘기 되게 많더라고요. 뇌과학에서 말하는 이 집중력, 주의라고 그러죠, 주의. 수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의 뇌가 중요한 정보만을 집중해서 딱 골라서 받아들이는 겁니다. 요게 이제 주의라고 하는 건데 우리의 뇌가 모든 정보를 다 분석하고 관리하는 거는 너무 비효율적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재밌는 거는 그런 불필요한 정보를 어떻게 배제하는가, 이거는 상세 메커니즘이 아직은 밝혀지진 않았어요. 그 롤 같은 경우는 또 정보가 워낙에 빠르게 들어오는데 이걸 인지하고 즉각적인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혹시 게임 하시면서 이 순간은 너무 판단하기 어려웠다 이런 게 있으실까요? 뭐 근데 롤 같은 경우에도 일종의 패턴 같은 게 있어서 집중해야 되는 상황이 되게 한정적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뭐 라인전 할 때는 그냥 라인전에만 집중하고 뭐 미니맵 보는 빈도를 조금 줄인다든지 그렇게 막 엄청 복잡하진 않아요. 일종의 패턴 같은 게 있고 또 운영도 이제 뭐 어떨 때는 사실 되게 좀 넓게 보고 필요할 때도 있는데 일단 또 챔피언들이 좀 전개되고 나면은 그렇죠. 어느 정도 패턴이 있어서 이제 롤 하다 보면은 합류해야 될 타이밍인데 일단 합류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게 순간 판단이 되게 중요하죠. 근데 이게 진짜 지금 중요한 말씀 하셨는데 이렇게 롤을 하다 보면 다양한 정보를 빠르게 인지하고 굉장히 많은 정보를 분석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능력들이 뛰어나게 발전하기 때문에 네, 롤을 하시면 좋습니다. 네, 이런 말씀 좀 드리면서 그리고 재밌는 게 또 멀티태스킹 능력 뛰어나지 않습니까? 롤이 아무래도 좀 여러 가지 계속 주의를 전환해야 되니까 예. 그렇지 않을까? 맞아요. 2012년 독일 루트비 막시밀리안 대학교에서 연구한 내용인데요. 여러 과제를 빠르게 처리하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롤은. 근데 우리가 실제로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게 멀티태스킹이 아니라 굉장히 짧은 시간을 두고 번갈아 가면서 다른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짧은 시간 텀이 워낙 짧아지니까 페이커님이 멀티태스킹 하는 걸 보면 밖에서 봤을 때는 동시에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실제로는 굉장히 빠른 구간 동안 짧게 많은 일을 하는 건데 그래서 이때 한 작업에서 다른 작업으로 이동할 때 있잖아요. 그때 이제 각 작업에 특화된 뇌가 준비하는 시간이 원래 필요합니다. 사실 한 가지 일에 익숙해지면은 다른 과정으로 넘어가는데 시간이 좀 걸린다고요. 예를 들어 이제 라인전을 하던 분이 이제 라인전에 익숙해지면은 그 다음에 다른 걸 생각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좀 있는 거죠. 네. 그런데 계속해서 이걸 훈련하셨기 때문에 아마도 정말 최소한의 적응 시간만 가지고 빠르게 다른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그게 아마 페이커님이 갖고 계신 굉장히 중요한 능력인 것 같고요. 게임을 시작한 혹시 나이가 처음 시작한 나이가 저는 한 5살 때부터 했던 것 같아요. 너무 대단한 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멀티태스킹 능력 이거를 발전시키는 방법이 게임을 시작한 나이가 어릴수록 이걸 전환하는 능력이 더 많이 발전한대요. 아, 그래요. 5살 때부터 이거를 쌓아오신 거예요. 게이머들은 보통 좀 어렸을 때 게임 시작한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5살은 근데 거의 다 그렇게 시작하더라고요. 진짜요? 네. 그럼 5살 때 어떤 게임 하셨어요? 제 5살 때는 이제 요즘 애들은 모를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팩 뽑아가지고 하는 막 이렇게 해가지고 저 중학교 때 하던 건데. 그래요. 뭐 페미콤도 있었고. 네, 맞아요. 그런 거. 그죠. 네, 페미콤. 뭐 동키콩이나 뭐 네. 슈퍼마리오 이런 네. 거 있는 그런 팩 뽑아서 하는 거 하다가 저도 집에 플레이스테이션이 있어가지고 네, 플레이스테이션 조금 하고 그리고 뭐 오락실 게임 같은 거 좀 하고 오락실은 어떤 거 하셨어요? 전 리듬 게임 같은 거 했어요. 리듬 게임. 네. 근데 막 보통 막 격투 게임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네. 격투 게임은 잘 못해서 진짜? 많이 안 했어요. 리듬 게임이면 뭐 태고의 달인 같은 거? 아니면 저는 DDR 이런 거. DDR 궁금하네요. 페이커님 DDR 하시는 거 궁금하긴 합니다. 몸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눌러서 하는 DDR이 있어요.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저는 이제 조금- PC 게임. 막 386 이런 PC들인가요? 386은 잘 모르겠고 제가 윈도우 죄송합니다. 98까지는 제가 배급될 때 386이 있었고. 네. 그러면 윈도우 98이 첫 PC였어요? 네. 왜 보급이 늦게 됐지? 이상하다. 98이면 어떤 게임 하셨어요? 근데 98 때는 그냥 저는 CD 게임 많이 했죠. CD 게임. 뭐 있었어요? 기억이 안 나요. 뭐 소닉? 소닉이나 그리고 이 CD 게임 하면은 좀 나가면서. 스타크래프트. 그러니까 그때가 언제쯤이에요 그러면? 거의 초등학교 1, 2학년? 스타크래프트? 네, 그럴걸요? 이상하다. 나도 초등학교인데 스타크래프트는. 저는 이제 조금 이제 브루드워. 브루드워.
그러면 스타크래프트에서 그 다음에 이제 롤로 넘어오신 거예요? 롤은 이제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중3 때 그때 나와가지고 그때부터 했습니다. 그럼 그 전에는 제가 하는 게임이 너무 많았죠. 다양하게 그냥 네. 다 하셨구나, 게임들. 제가 안 해본 게임 없습니다. 근데 또 학업도 열심히 하셨잖아요. 학교 수업은 좀 잘 들었어요. 그러니까. 집에서는 게임만 했죠. 두 가지를 병행하는데 힘들진 않으셨습니까? 저는 게임만 하고 싶었죠. 근데 결국은 이제 그쪽으로 완전한 성공을 거두셔서 운이 좋았습니다. 아무튼 이제 페이커님의 이 게임의 어떤 다양한 또 성장 과정을 또 함께 들어볼 수 있었네요. 궤도님은 네 언제부터 과학에 관심 많으셨나요? 저는 태어날 때부터 사실 과학, 아, 딱 미취학 아동 시절부터 아, 지구는 왜 둥글까? 아, 막 이런 거 책에서 어서 보고서 막 물어보고 그 책이 계기가 됐겠네요. 학습 만화 같은 걸 되게 좋아했어요. 아, 또 페이커님의 멋있는 모습, 멋진 모습 중에 하나가 게임 후에 팀 동생들을 챙기는 맏형의 모습. 네, 있지 않습니까? 네. 팀 플레이 강화를 위해 특별히 신경 쓰는 일이 있으신가요? 뭐 그냥 아무래도 좀 의사소통이 중요하다 보니까 그리고 단체 생활이니까 좀 아무래도 잘 지내려고 하죠. 다들 너무 좋은 동생들이고 다도 네, 다들 너무 좋아서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럼 주로 뭐 맛있는 걸 사준다던가 뭐 이런 걸 많이 하시나요? 제가 좀 뭐 요즘에는 좀 많이 사는 것 같긴 해요. 그렇구나. 네. 사회적 자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개인이 사회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얻는 이익을 말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어떤 네트워크가 생기면은 서로 도와준다던가 뭐 모르는 정보를 공유한다던가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요게 이제 사회적 자본인데 롤 같은 팀 플레이 게임에서는 팀원들과의 협력과 신뢰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 자본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네. 왜냐면 내가 지금 힘든 상황인데 예를 들어 내 원수가 탑에 있어. 그럼 내가 정글이야. 갑니까? 가야죠, 이기려고. 이 마인드 자체가 사회적 자본이 이미 열려 있어. 제가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게임 내 플레이어들은 이제 음성 채팅, 뭐 텍스트 채팅, 혹은 이제 제스처까지 활용을 해가지고 서로 이제 어떤 소통을 하는데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한 연구에 따르면은 롤에서 사회적 자본을 잘 형성하는 게이머 이분들은 오프라인 공간에서도 역시 사회적 자본을 굉장히 잘 활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페이커님이 게임 중에서 굉장히 사회적 자본을 잘 이렇게 형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프라인에서도 동생들과 잘하고 또 오프라인에서 이 다져진 이 친밀도가 또 게임에 반영이 되고 이렇게 정말 우리 T1이 성장해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드네요. 되게 일리 있네요. 그죠? 네. 이게 단순히 그냥 게임 어떤 문화를 넘어서 어떤 사회적 자본을 만드는 형성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게임이 할 수도 있겠다라는 연구 결과인 거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또 현대 사회에 교우 관계에 좀 약간 어려움 있는 친구들도 많고, 그렇죠. 네, 이 친구들이 게임을 통해서 교우 관계를 풀어나가는 경우도 꽤 있어요. 그죠? 맞아요. 친구들과 서먹서먹한 친구가 플레야. 그럼 갑자기 이제 반에서 굉장히 거대한 사회적 자본을 나누고 형성하고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은 굉장히 또 긍정적인 측면이 많구나. 네. 그리고 이제 페이커님께서 잠깐 힘들었던 시간이 있어요, 그렇죠? 뭐 항상 있죠. 힘들었던 시기에 혹시 뭐 좀 주로 몰입하셨던 거 이런 것들이 있나요? 저는 힘든 시기 때 책을 정말 그때부터 좀 많이 본 것 같아요. 제가 원래 한 15년도 그때부터 조금씩 이렇게 시작하다가 한 18년도, 19년도 이때 조금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책을 좀 많이 보시고 또 뭐 혼자만의 시간을 좀 가지시면서 뭐 그쵸. 시간을 좀 많이 보냈죠. 네. 주로 시간을 어떻게 보내셨어요, 그러면? 저는 뭐 그때는 이제 게임 하거나 책 보거나 아니면 친구들 만나거나. 혹시 지금 명상은 혹시? 그때는 명상은 안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명상은 언제 하셨죠, 그러면? 명상은 한 제가 재작년? 네, 그때부터 했습니다. 그러시구나. 아니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명상을 통해서 굉장히 또 많은 성숙한 게임 플레이를 보여주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가지고. 그랬군요. 명상은 그러면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어요, 계기가? 저는 그냥 좀 책 접하다가 명상이 조금 이제 좋다는 얘기가 너무 많아서 책에서? 네, 너무 그런 얘기들 많으니까 작년부터 조금씩 했고 올해는 좀 되게 좀 많이 하고 있어요. 해보니까 어떠세요? 막 엄청 큰 변화는 잘 못 느끼겠는데 하는 날이랑 안 하는 날이랑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있죠. 명상과 스트레스의 관계가 사실 연구가 되게 많이 됐었어요. 네, 그런데 뭐 여기서 두 가지를 알고 계시면 좋은데 전전두피질, 그 다음에 편도체. 일단 전전두피질이 감정 조절, 의사결정, 사회적 행동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뇌의 영역인데 이게 스트레스 반응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또 편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스트레스나 불안 반응을 조절하는
주요한 어떤 뇌의 영역인데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편도체 같은 경우에 특히나 스트레스가 오면 편도체가 하는 일이 싸우거나 도망가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계속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은 이제 편도체가 과도하게 활성화가 되죠. 이게 이제 만성 스트레스나 만성 피로, 불안 장애 이런 걸 만드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항상 앞에 막 호랑이가 막 으아 이러고 있어. 그럼 너무 스트레스 받잖아요. 이게 쌓인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요걸 어떻게 잘 풀어 나가는 가 되게 중요한데 장기간 명상을 하면은 감정을 조절한 이 전전두피질이랑 스트레스에 반응하는 편도체 사이의 기능적인 연결성이 굉장히 강화된다고 합니다. 구조적으로도 바뀌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스트레스가 와도 그 편도체 반응의 강도가 약해진다고 해요. 그리고 연결이 튼튼하다. 이 말은 뭐냐면은 감정의 기복이 별로 없어진다. 그러니까 불안과 공포도 덜 느끼게 되고 그리고 짧은 기간 명상조차도 스트레스 해소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럴 수 있어요. 내가 이제 명상을 많이 했는데 내가 못 이길 정도의 스트레스를 주는 어떤 편도체가 활성화되는 반응이 왔어. 그럼 이것도 굉장히 힘들 텐데 재밌는 건 명상을 많이 했으면 요게 다시 회복되는 속도도 빠르다고 해요. 네. 그래서 어떤 굉장히 또 의미가 있는 거고 특히나 명상이 주의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실험을 해본 적이 있는데 알파벳이 쭉 나와요. 막 랜덤하게 나오다가 W 뒤에 나오는 알파벳을 맞춰봐라. 기억하기 쉬울까 어려울까요? 재밌을 것 같은데? 근데 잘하실 것 같아. 두 개의 문자가 연속해서 빠르게 지나가면은 두 번째 문자를 놓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요. 이거를 주의 전멸이라고 합니다. 롤에도 전멸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주의가 이제 날아가 버리는 거죠. 우리가 쓸 수 있는 인지 자원에 제한이 있다 보니까 W를 발견해야 된다. 그러면 W에 집중하고 있다가 W를 딱 보는 순간 그 다음 알파벳을 이제 봐야 되는데 네. 잃어버리는 거예요. W를 전멸로 피해버려야 돼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주의력에 공백이 생겨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다음 숫자를 인지하려면 주의력을 분산해야 돼요. W를 보는 주의력, 그 다음 알파벳을 읽는 주의력. 이게 되게 필요한 건데 위스콘신 대학 연구진이 연구를 했는데 명상을 했더니 이 주의 전멸이라는 게 20% 감소했대요. 이게 왜 대단한 거냐면 이 주의 전멸이라는 거는 과거에 선천적인 거라는 얘기가 많았어요. 이거는 절대 못 바꾼다. 근데 명상을 통해서 이걸 개선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도 명상을 제가 스프링 때는 되게 꾸준히 했었거든요. 이번 올해 스프링 때. 네. 그때는 되게 좀 뭔가 좋았는데 경기력도 되게 좋았고 최근에 좀 많이 못 하다 보니까 조금 떨어진 것 같긴 합니다. 다시 명상이 또 네, 좀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명상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e스포츠의 전성기라고 할 수 있는 게 20대 초중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초중반의 나이를 넘어서도 세계 최고 수준의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계시는 페이커님의 모습, 이것만의 어떤 본인의 팁이 있습니까 혹시? 저는 항상 뭐 말씀드리는 거는 좀 오랫동안 유지하려면 그만큼의 흥미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가장 중요한 게 흥미가 있어야지 뭔가 좀 더 기량을 좀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거에 조금 더 관심을 많이 두니까 자연스럽게 좀 이루어지지 않나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일단 좋아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네, 그렇죠. 그 다음으로 이제 뭐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좀 건강 관리. 그러면 신체 능력은 어느 정도라고 지금 보시는지? 사실 뭐 e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신체라고 해봤자 이제 또 머리가 많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때보다 지금이 뭐 떨어지긴 했겠지만 저는 크게 체감을 많이 못하고 있어요. 여기에도 명상의 답이 있습니다. 이거 네, 무슨 명상책 판매로 온 사람 같은데 네, 명상책이 없습니다. 명상책 좋아합니다. 어떤 뇌과학 책을 봐도 명상 얘기가 항상 나와요. 네, 그래서 현재까지 명상과 뇌의 관계를 이제 연구한 결과들을 보면은 명상이 뇌의 노화를 늦추는 효과가 있다. 일반적으로는 나이가 들수록 이 신경세포 수상 돌기가 줄어들고요. 그리고 신경세포 간의 시냅스 연결이 이제 굉장히 좀 감소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쉽게 말하면 뇌에 좀 부피가 줄어든다라고 보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세월이 흘러서 65세 정도가 되면은 20세 때와 비교해서 10% 정도 줄어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줄어드는 거죠. 그런데 UCLA 대학에서 연구를 했습니다. 이 내용에 따르면은 명상이 뇌 수축 속도를 줄여준다고 합니다. 50세 장기 명상인들, 그러니까 명상을 오래 하신 분들, 네, 이런 분들은 그 명상을 안 하신 분들에 비해서 7.5년 정도의 뇌 수축이 덜 일어났다. 그리고 그 50세 이상의 명상가들의 뇌가 동년배보다 매년 1개월 22일 정도 노화 속도가 더디다고 합니다. 네, 명상을 계속하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 지금의 기량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열심히 해야겠네요. 네. 장기 명상을 하시면 50세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 알겠습니다. 혹시나 또 과학 관련해서 평소에 궁금했다거나 뭐 그런 게 있을까요? 근데 요즘에 인공지능이 되게 핫하잖아요. 인공지능 윤리가 저는 좀 되게
걱정이 되거든요. 아, 이런 걸 고민하고 계시는구나. 어떤 게 좀 걱정되세요? 그냥 전통적으로 과학의 발전 속도를 법이 따라잡는 게 되게 힘들잖아요. 아, 그쵸. 그 워낙 지금은 빠르니까. 워낙 가속화되니까 네. 과학 맞아요, 발전이. 맞아요. 근데 그게 윤리 문제가. 아, 너무 좋다. 그냥 그거 좀. 아, 네, 저는 이런 거 하고 싶었어요. 그래요. 페이커님하고 이제 과학 얘기. 사실 인공지능에 대해서 막 그냥 일반적으로는 그 두렵다, 어떤 직업이 대체될 수 있겠다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은 인공지능 쪽 논문이 투고해서 퍼블리시 되는 것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아예 그냥 아카이브에다 바로바로 올리고 있어요. 왜냐면 이게 퍼블리시 될 때까지 시간 걸리는 사이에 다른 게 나와버릴까봐 선점하려고 그냥 아예 정식 절차가 아니라 아카이브 사이트에 먼저 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정도로 인공지능 속도가 빨라요. 너무 빠르죠. 네. 그 정도로 빠른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윤리에 대한 어떤 법적인 문화 차원에서 것들은 사실 기술 속도보다 느릴 수밖에 없죠. 특별히 뭐 인공지능 윤리를 고민하게 된 계기 같은 게 있으세요? 뭐 최근에 뭐 계기는 아무래도 인공지능 발전 속도 너무 빠르고 챗GPT도 사실 써보셨어요? 저 자주 쓰죠. 아, 잘 쓰세요? 네. 어떠세요? 일단 되게 많이 발전했다는 게 느껴지고, 네. 그리고 뭐 최근에 업데이트 돼가지고 뭐 사진 인식하고 그게 네. 상용화가 됐더라고요. 대화하는 것도 나왔잖아요. 네, 맞아요. 저 대화 자주 합니다. 그냥 말로 대화도? 챗GPT로 영어 공부하는 걸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래서 뭐 영어 토킹하다가 이거 모르겠는데 하고 좀 한국어로 물어봐도 되고. 이게 처음 쓰면 신기합니다. 근데 신기한 걸 넘어서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내가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거고 그때부터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시점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영어 공부를 하고 계시니까 야 진짜 앞서가시네요, 진짜. 뭐 근데 조만간 이제 한 5년 정도 지나면 모든 사람들 다 쓰고 있지 않을까. 아, 그렇게 될 거의 것 스마트폰 쓰듯이. 같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좀 제가 이제 좀 걱정되는 거는 네. 그런 인공지능 발전이 이제 될수록 어떻게 보면 또 스마트폰 보급되면서 SNS가 지금 되게 커졌잖아요. 엄청나게 커졌죠. 네, 그만큼 근데 좀 사회적 연결이 어쨌든 좀 단절됐으니까 아. 근데 인공지능의 발전이 되면은 더 이제 대화할 상대가 이미 생기고 그러면 좀 사회적 단절이 좀 사회적 문제가 좀 되지 않을까 그런 어쩌면- 생각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보다 인간과 기계 사이가 더 가까워지거나 그렇죠. 제가 좀 윤리 같은 거는 조금 아무래도 답이 없잖아요. 그것도 막연한 미래에 대한 상상이니까 그런 거는 조금 관심이 많고 좀 과학적인 거는 이제 좀 궁금한 거는 찾아보면 대부분 나오니까. 사실 찾아본다라는 것도 정말 어느 정도 관심이 있어야지 가능한 일이고 또 찾아봐도 내가 이제 이해하는 부분과 이해 못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럼 또 이해 못하는 부분을 또 찾아보잖아요. 그렇죠. 파고 가다 보면 정말 끝없이 나오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그 과정을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미 훌륭한 과학자다. 역시 과학자와 게이머는 연결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럴 수 있죠. 뭔가 이제 배우고 또 맞아요. 모르는 것을 좀 알아가는 그런 게 비슷할 그쵸. 수 있죠. 실험을 실제로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딜 교환하는 것도 다 계산하는 거. 그쵸. 근데 실험이라는 게 게임에서는 뭔가 진짜 막 세팅을 해놓고 실험한다기보다는 그냥 매 게임마다 얻는 데이터가 사실은 실험이죠. 크게 보면은 뭐 라인전에서 딜 교환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작게 봐서는 그냥 내가 이런 움직임을 했을 때 이렇게 확률이 이렇게 나와서 좋은 플레이구나 아니구나 그게 무의식적으로 사실 계속 실험을 하는 거죠. 똑같은 조건에 이것만 바꾸는 경우가 되게 어렵잖아요. 사실. 그렇죠. 뭐 게임을 하면은 사람마다 그런 성장하는 속도가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어떤 행동이나 뭐 게임을 했을 때 그 플레이가 맞는지 틀린지를 결정하는 게 본인 몫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나는 이런 플레이는 괜찮은 것 같다. 이게 잘못됐다. 약간 이런 피드백이 그게 되게 중요한 거죠. 이게 올바른 실험이었는지 아닌지도 이제 본인이 좀 판단을 해야 되고. 그렇죠. 혹은 이제 뭐 주변에 뭐 좀 지인들한테 도움을 구하기도 하고 같은 동료들한테. 그렇죠. 과학자랑 정말 똑같아요. 그래요. 왜냐면 과학자도 실험 물리학자 같은 경우도 동일한 조건이라고 가정을 해도 실제 현실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렇죠. 그거를 이제 주관적인 해석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걸 주관적으로 해석해서 논문을 내도 이거에 대한 동료들이 한 번 더 검증을 해줘야 됩니다. 이 과정을 거쳐서 이제 결과적으로 굉장히 우리가 합리적으로 합의한 결과가 도출되거든요. 그거를 이제 또 게임에서 적용을 하시는 거고. 뭐 매판 뭐 어떤 움직임도 다 이제 데이터니까. 근데 그 데이터로부터 올바른 학습을 하고 또 결과를 내야지 더 성장하고 잘할 수 있는 건 뭐 그런 의미에서 과학자랑 너무 똑같아요. 같이 한번 저기 대전에 정부 출연 연구소 한번 가시죠. 거기 과학자들 많이 계신데. 진짜요. 다 페이커님 동료들입니다. 저희 동료들인가요? 네, 좀 나이는 좀 있으세요. 제가 막내였어요. 네, 오늘 게임계 노벨상 수상자 홀 오브 레전드에 선정되신 페이커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저희 구독자분들께 간단하게 소감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궤도님이랑 이렇게 대화할 수 있어서 너무 저도 배울 수 있는 자리였고요. 또 제가 과학 찍먹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또 이렇게 말씀 같이 들으니까 되게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페이커님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앞으로 정말 뇌 노화를 최대한 늦춰서 전성기를 계속 이어나가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